자, 우리가 만분가 이야기할 때, 이 만분가가 가장 이 유배가사의 효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삼위인국, 속미인국 등등이 이에 따른 만분가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은, 자, 이 작품은 조선 연산부 때 자, 발부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두 가지 역사적 사건 잘 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세조가 왕위를 찬탈한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연산군 때 무사화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잘 생각을 해봐라. 또 지조절개 등등의 내용을 잘 확인을 해봐라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일단은 역사적 사건으로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다, 얘들아. 연산군 때 무사화에서 억울하게 이제 유배를 가게 된 정황을 그리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계속 연군 지정이라든지 이제 하소연을 하는 시적 대상으로 등장하는 임이 있죠? 그 임이 여기서는 연산군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선왕인 성종 임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확인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연산군의 이 내포의 의미로서의 임의 의미가 X다라는 거 잘 확인해 주고, 아마도 이에 따라서 수연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그건 누구에게 선왕, 즉 성종 임금에게 그러한 내용을 하소연하는 거고 만약에 임금에 대한 연군이라든지 아니면 지조, 절개라고 하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드러나 있다면 이 유교적인 가치관은 다 누구 연산군한테가 아니라 그 선왕이신 성종 임금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는 거 잘 확인하면 되겠죠. 딱 옆에를 보니까 전남 춘천으로 유배를 갔다 유배를 세모해주고 그러면 이 만분가 자체가 유배 가사의 거의 효시급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또 유배 가사의 가장 먼저 작품 효시. 또 나중에 이제 영향을 주게 된 게 여기 있죠. 승광정철의 삼위인국 내지는 송미인국 같은 그 충신 연주지사의 가장 기본적인 작품의 근거로서 작용을 한다. 또 여기 보면 정철의 삼위인국이나 혹은 송미인국에도 영향을 미친 것. 그래서 이에 따라서 유사성이 뭐냐를 물어보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적강화소 같은 공간의 이원화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옆에다가 그거 확인해주면 되죠. 공간의 이원화가 일어난다. 공간의 이원화라고 한다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그런 이 공간의 분할적인 내용이 그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천상계와 하계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돼서 이 천상계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의 단어, 공간의 의미를 잘 확인해 주라고 했죠. 공간의 의미. 그래서 이미 계신 곳이 어디 이게 천상계이고 내가 있는 곳이 화자가 있는 곳이 인간계 이 하계에 해당하는 융이다. 그래서 송민국, 사민국이 만약에 연계 지문으로 나온다면 이에 따른 유사성을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잘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시적 화자가 여성으로 등장하는지 유무도 잘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여성 화자인지 이런 유무도 유사성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위에 하나 더 있지. 억울하게 귀향길에 올랐다. 세모해주고 이게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죠.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귀향을 가게 됐다라고 한다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제의식이 뭐를 호소한다?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삼위인국이랑 송미인국도 마찬가지 양상으로 되어 있죠. 특히 송민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억울함을 이 대화의 방식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맥락도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주면 되겠고 더 먼 작품으로는 정서의 정과정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각의 여유의 하나여서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에게 자기 결백을 호소한 내용이 있지. 정과정, 정서의 정과정. 이게 시기적으로도 훨씬 더 앞선 작품이니까 이에 따른 이 근본적인 유배가사의 가장 첫 번째 이 뿌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향각의 여유도 마찬가지로 내용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결백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이 배경설화와 같이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과정도 마찬가지로 부기지문으로 참조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결백하다는 거를 이제 천지신명만이 알아시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잔월효성이라고 하는 자연물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또 볼 일 있겠죠. 잔월효성까지만 잘 확인해주고요. 쉽게 말하면 천지신명, 그러니까 전지적인 어떤 절대적인 이 존재를 가리키는 게 잔월효성이다. 자, 그리고 주제의식은 이렇게 돼 있죠.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이게 1번이고, 억울함 호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한다는 거야.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 두 번째는 연군 지정. 이게 유교적인 가치관인데 이 연군, 내가 말하는 임의 대상이 연산군이 아니라 그 선왕을 가리킨다는 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그거 잘 확인해 주라고 했지. 이 사람이 지금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그래서 천상대국경 12로라고 되어 있는 거. 괄호로 꺼주고. 자, 우리가 천상계라고 되어 있는 거 따로 체크해 볼게요. 여기 천상대국경, 그래, 천상. 그리고 대조 표시로 해주고, 하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면적인 의미로 만약에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랑 같이 본다면 하계라고 하는 건 지금 누구? 화자가 있는 곳이자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이 있는 유배, 유배지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지. 천상 배국경 12로 이것도 옥황상제가 계시는 곳의 다른 내용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어디인가? 자, 그리고 오색은 깊은 곳의 자청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신선이 산다고 하는 궁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친 거는 전부 다 뭐를 가리키니 뭐가 됐든지 도가 됐든지 전부 다 뭐로? 천상계. 내가 갈 수 없는 곳 이미 계시는 곳.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 자, 천문 구만을 이를 꿈에라도 갈동 말동. 자, 괄호 묶어주고 이거랑 같이 연결해 주라고 했죠. 꿈에라도 갈동 말동이라고 하는 건 현재 상황에서 임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작다? 작다의 의미라고. 그래서 현실에서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죠. 왜 꿈에서 만나는 게 보통은 현실에서 못 만나면 꿈에서라도 만나야 되는데 근데 꿈에서조차 만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외할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고 이미 계신 곳 정도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구만리라고 하는 게 멀다라는 게 지리적인 거리감을 나타낸다기보다는 뭐가 멀다? 정서적인 거리가 멀다. 그래서 만약에 송민국이랑 같이 나온다면 이에 따른 정서적 거리가 멀다라는 개념을 같은 유사성으로 밝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하여 죽어져서 차라리 씌어지어 차라리 죽어서 그 다음에 다른 걸로 다시 태어나서죠. 여기를 보면 우리 책에는 변신 모티프라고도 되어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분신의 개념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분신 EX 해주고 송미인곡이랑 삼미인곡에서 그 분신의 요소로 나온 세 가지의 자연물이 있었죠. 송미인곡 그리고 삼미인곡. 삼미인곡에서는 범나비 있었고요. 호랑나비. 그지? 그리고 송민국은 두 개죠. 감녀가 제시한 거, 을려가 제시한 거. 그래서 감녀, 을려 각각 한 개씩 구준비, 나골. 임 계신 곳에 번듯이 비추리라라고 하니까 각신님 다리야, 한이와 구전비나 대소서의 구준비, 임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소재. 근데 기본적으로 이 분신의 개념은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는 개념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윤회 관점이 있을 수도 있다. 윤회에 대한 사상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물론 넓은 관점에서 얘들아, 윤회 사상이 불교적인 관점인 거는 맞지만, 불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이 주제를 형성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로지 이 윤회 사상을 확인해서 그 정도로 임에 대한 연군의 마음이 깊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도구적인 수단으로 윤회 사상을 쓰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같은 맥락으로는 나궐, 구준비, 범나비 같은 분신적 개념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빤하니까 이거 위에 다른 뭐 사설시조나 아니면 평시조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다음 중 밑줄 친 기역에 여기 나와 있는 두견새, 이화, 이화 가지 위에 우는 두견새 아니면은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다른 자연물, 구름이죠, 구름. 여기 두견새, 그리고 구름,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과 시적 기능이 유사한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두견새랑 구름은 같이 연결해주고 만약에 외부 지문으로 삼이나 송비가 나온다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나괄, 구준비, 범나비 등등의 분신적인 개념을 같이 골라내주면 유사성이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임과의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인다. 그래서 한자성어로도 하나로 요약해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뭐라 그래?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지조와 절개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한자성을 뭐라고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렇게 해서 보통 주제를 담고 있는 한자성을 많이 쓰잖아. 뭐 일편은 그렇지. 일편단심이야. 빨리 고를 수 있는 키워드가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 넋이 되어 두견새 별표. 자, 우리 두견새 넋이 되어 이 넋이 된다는 건 다른 분신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야.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자연물 1번. 자연물, 분신적 자연물 1번. 자, 근데 그때도 이야기했지. 두견이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라고. 두견도 있고, 접동도 있고, 귀촉도도 있고, 또 있잖아. 이화의 월백하고 할 때, 자규, 자규다, 자규. 이거 다 같은 새를 가리키는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얘들아, 두견, 귀척도, 접동, 자교이든지 간에 얘네가 반드시 나오면 가지고 있는 이 분위기가 있죠. 무슨 분위기? 애, 상, 적, 분, 위기.
그리고 항상 심상은 뭐로? 청각적 심상으로. 여기 나오잖아. 이게 울다. 이렇게 쉽게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애초에 전제로 깔려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리고 이화 가지 아래 위에 밤낮에 뭐 놀면 이거 백꽃이죠? 이 이화의 월백하고 할 때도 한번 봤었는데 무슨 이미지로? 색채 이미지 중에서는 뭐예요? 이화, 흰색, 백색 이미지. 그지? 옆에다 백색 이미지. 세 가지 있었는데 뭐뭐인지 알아? 뭐뭐였죠? 이화, 월백, 그리고 은한. 맞아, 맞아, 맞아. 자, 그다음에 백색 이미지. 자, 백색 이미지. 자, 삼청동. 자, 이거 걸고, 이거 동그라미지. 아까 우리가 천상계 가리키는 공간은 그냥 다 동그라미로 처리했죠? 자, 밑줄 한 다음에 다음 중 공간적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잖아. 그래서 잠이공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로 체크. 얘들아, 두견체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 날개가 있거나 아니면 이 하늘 가까이 다다를 수 있는 것들이야. 누구랑 다르게 나랑은 다르게 그죠? 두견체에 넣기 되어서 차라리 울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서 잠이 궁에 날아올릴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얘가 다 어디로 갈 수 있어서? 천상계로 갈 수 있어서 뭐랑 나랑은 다르게 하자. 화자는 얘네처럼 자유롭게 이미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처지이구나. 자, 옥한 향한 전에 직척에 나가 앉아 갈고. 자, 그럼 내가 살아생전에는 이미 곁에 갈 수가 없어. 가능성 명예 수렴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어서 다른 동물로 다시 태어나서 예를 들어 두견새처럼 울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거나 아니면 구름처럼 이미 계신 가까운 곳에라도 갈 수가 있다면 그럼 얘는 늘 하고 싶은 게 뭐야? 내 억울함 호소하는 거 나는 원래 결백하다고. 그죠? 자, 옥황에 향한 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옥황은 옥황 상자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내포적인 의미는 누구요? 임금. 임금 중에서도 연산군 말고 그 선왕이신 성종 임금을 가리킨다. 그죠? 자, 이 시적 대상은 누구인지 꼭 확인해 줘야 되죠. 연산군 아니라는 거 정도만 잘 확인해 주면 되겠고. 자, 지척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나가 앉아서 자, 흉중에 쌓인 말씀 괄호 묶어주고 자, 이게 하소연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주제지. 이게 주제 의식. 우리 그래서 성민국도 보면 내 인해 사설 한번 들어보소 할 때 이 사설의 의미가 바로 얘가 가장 말하고자 하는 바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고자 한다. 자,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자, 갈고로 묶어주고 늘 얘기하지. 모든 감탄사는 그냥 뭐다? 영탄법이다. 자, 걸고로 묶어준 다음에 뭐로 확인해줘? 감탄사 다. 뭐로? 영탄법. 자,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소 맑다고 하지만은 초객의 후신인가 이거 그때도 되게 자세하게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고 이거 다 인용이죠. 인용. 고사에 대한 인용. 근데 이 초객도 그렇고 얘들아. 초객은 불언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때도 얘기했지. 다른 건 잘 몰라도 초객이 소나라에서의 이 사람 불언을 가리킨다. 요 정도는 잘 알아두라고. 왜? 불언이 자기의 지조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의 가장 역할 모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언 정도는 잘 알아두세요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각세보다 마찬가지예요. 한나라 때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가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둘 다 고사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뭐 지조와 절개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 버리기를 마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즉 뭐에 대한 전형이니? 충신의 전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충신의 전형 중에 한 명이 더 있잖아. 누구? 백이 숙제도 있고, 그지? 그래서 플러스 백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예전에 배웠던 시로 이거를 오히려 비틀어서 설명한 시도 있었죠. 수영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노라. 그래서 이제가 백이 숙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죠? 그때는 백이 숙제보다 나는 더 지조절개 지키겠다. 고사리 케어 먹지 않고 난 그냥 굶어 죽겠다. 요거를 강조한 사육신 중에 한 명이 쓴 시가 바로 요거였었고. 자,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었죠. 요것도 한번 설명했었죠. 황하수가 원래는 맑지 않아요. 황하강은 엄청 흙탕물이란 말이야. 황허강이. 근데 천년에 한 번 맑아지는 시기가 있다. 언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영웅이 등장하면 천년에 한 번이 맑아진다라는 옛날 이야기가 있다잖아. 거기에서 이제 인용이 온 거죠. 자, 한숨은 웬일이고 현강은 고양이다. 자, 현강 괄호 묶어주고 자, 일단 1번에 지리적인 어떤 이름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명이 되기도 하고 두 번째 2번. 자, 2번의 내용을 알아야겠죠. 화자가 지내던 곳.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사람 지내던 곳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현강이라는 장소적 의미다.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이 단어랑 같이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내가 예전에 살던 그 지역.
자, 10년을 유락하니, 자, 유락 발고로 묶어주고, 자, 여기 별표 반개죠. 10년을 유배 생활로 떠돌아다니게 되니, 자, 백구와 벗이 돼요. 백구는 흰 갈매기를 말하는 거네. 옆에다 흰 갈매기. 자,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른은 듯 괴는 듯 어른은 이제 아양을 부리는 듯이 혹은 그것을 사랑하는 듯이 의인화.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양반 가사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도 어느 정도 유념은 해볼 수 있지. 강호 한정가류의 요소를 파악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강호 한정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랑 관계가 없다고? 자적, 자연의 한가로운 정서 이런 것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 정도는 잘 확인을 해줘라는 거죠. 이제 유배의 어떤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유는 나의 억울함과 결백을 호소하는 것과 유교적인 가치관 중에서도 연군을 드러내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 이 유유자적하는 삶에 대한 거는 그보다는 좀 거리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남 다른 임을 만나 갈고 별표. 자, 여기서는 선대 임금이 성종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 아니라고? 연상군 아니다. 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죠. 자, 남다른 임을 만나서 그만 성백옥당 금조차 향기롭다. 발고 묶어주고. 자, 여기는 적송자가 득도한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 꿈조차도 향기롭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임을 만났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오색실 이음이 짧아서 임의 못은 내가 만들진 못한다고 할지라도 과다 같은 임의 은. 자, 이거 성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금의 은혜. 자, 임금의 은혜를 내가 아주 작은 만큼이나 갚으려고 했지만은이죠. 임금의 은혜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뭐로 처리? 유교적인 가치관으로 처리. 그래서 내가 배운 것이 혹은 나의 재능이 그다지 많지가 않아서 임에게 옷을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비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그다지 많거나 길지가 못해서 내가 임에게 그 정도의 훌륭한 뭔가를 주지는 못했지만은 근데 임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아주 적은 만큼이나 그것을 갚으려고 했었었는데 자,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임을 위하여 여전히 내가 그 지조절개를 지켰었었는데 이게 이제 선왕이신 성종 임금에 대한 배곡같이 깨끗한 지조와 절개를 지켰었었는데죠. 여기 일단 직유로 확인을 해주고 아까 우리가 썼었던 그 한자 성어 있죠. 일편단심.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그 지조와 절개를 임을 위해서 내가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장안에 이제 서울을 가리키는 거죠. 그 어젯밤에 무설이 마구 내려 세모 시련과 고난으로 처리 자, 마구 내려서. 그래서 여기 보면 무서리는 늦가을에 처음 오는 서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단 여기에서는 물론 계절적인 거라기보다는 시련과 고난의 상징적인 의미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요. 자, 일모수죽의 취수도 냉박구나. 일모수죽 갈고루 묶어주고 일단 1번에 해 진력의 긴 대나무 의지하에 서 있다.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2번으로 뭐 대상의 오랜 부재를 가리킴. 누군가를 기다리는 태도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거를 관습적으로 이제 부재를 암시하는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게 일모수죽이라는 단어고요. 자, 취수는 푸른 옷소매를 가리키는 건데 냉박하다는 건 아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수업 때 얘기한 것처럼 촉각심상으로 확인해주고 아까 부재 상황이랑 같이 연결해주면 되겠죠. 대상의 부재를 촉각화해서 드러내는 표현이 예전에 송민곡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 대상이 내 옆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서늘하다, 냉박하다라고 하는 촉각적 심상으로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EX 해주고 예전에 이제 송미인곡이 메인 작품이었을 때 한 번 다른 학교 기출로 물어본 적 있으니까 송미인곡에 드러나 있는 내용 정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뭐라고 나왔냐면 모첨 찬 자리 밤중에만 돌아오니 요렇게 모첨의 찬 자리 좀 찬 자리, 그래서 자리가 차갑다. 이런 식으로의 촉각적 심상으로 임에 대한 부재, 독수 공방의 처지를 형성화하는 경우가 있었었다. 자, 유란을 꺾어지고 임 계신데 바라보니 좋아요. 유란은 난꽃, 난초, 초란.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의 지조, 절개의 내용으로 확인을 해주기. 그래서 자연물 중에서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다 사군자 중에 하나로서 뭐를 암시하는 거? 지조, 절개라고 하는 무슨 상징물? 관습적 상징물이라고 하지, 이거. 자, 이미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 약수 별표 2개 딸이요. 자, 우리가 공모도화가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 상징을 잘 알아둬라라고 얘기했죠. 물이 가지고 있는 게 이별도 있고 죽음도 있고, 여기에서는 일단 이별에 대한 내용 잘 확인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약수가 얘들아, 이게 그냥 강약은 좀 다르게 뭐가 약해? 구력이 약해서 절절대로
건너지 못하는 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가 암시하는 바가 뭐야? 이별은 이별인데 완전히 만날 수 없는 단절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장애물 이상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 단절. 인과의 나의 사이가 완전히 끝났음. 단절의 의미.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구름, 길의 세모, 장애물도 있어요. 장애물이 마구나. 그러니까 얘는 현실에선 만날 수 없으니까 꿈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했지만 꿈에서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겠기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분신적 개념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봐봐. 4에서 19회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봤으니까 됐고 4에서 19회 꿈과 같이 행복한 순간이 되어준 임의 은혜를 갖고 싶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임의 은혜가 이미 과거에 대한 상황이니까 현재 연산군이 아니고 누구? 선왕이신 그 전때의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성종 임금을 가리키는 말이겠다. 근데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임에게 일편단심하려고 백옥같이 깨끗한 마음을 지키려고 했었었는데 현실이 결국 일이 되었구나라는 거에 대한 한탄이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기다린다라고 돼 있지. 아까 이야기한 일모수주. 요런 것도 다시 한번 잘 확인해주자. 관용 표현이니까. 자, 초수 남간의 고금의 한들이고 백발황상이 슬픈 일을 많게만 딱 갈고 묶어주고 이거 어휘풀이 보면 되겠죠? 둘 다 원래 벼슬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된 처지. 그리고 백발황상은 고위 관리였었었는데 늙은 나이에 이런 옥살이를 하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를 못할 처지는 아니다.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핫돌 이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처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늙은 나이에 고위 관리에 있다가 이렇게 유배에 가게 된 것이 물론 슬프기도 하지만 그것도 내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지금 상황에 현실에 비판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건곤이 병이 들어서 건곤 괄호를 묶어주고 자, 이게 하늘이랑 땅이지? 자,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서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때 관색성이 비치는 듯이 관색성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관색 구성의 준말로 천한 사람의 감옥을 이룬다. 그러니까 관색성의 원래 사전적인 정의가 천문을 읽을 때 이제 뭔가 이제 구설에 오르거나 감옥에 들어갈 운수를 알려주는 별의 형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감옥을 보통 관습적으로 이르는 말이 바로 이 관색성인데 그러니까 고정의국의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이 현실적인 혹은 정치적인 처지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자 그러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당연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맞겠죠? 현실에 대한 인식 당연히 부정적이거나 혹은 비판적이다라고 들어가야 맞죠? 그치? 굉장히 이제 무오사와 이후에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하겠다. 그래서 나의 깨끗한 마음이 더럽힐 정도로 정치나 사회적인 상황이 좋지가 못하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내 심정이 답답하느냐.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죠. 차라리 한 눈이 먼 말 같이 지교되겠네.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살고 싶다. 자, 이러한 말에 자기가 빗댄 이유는 뭐야? 한 눈이 먼 말에 빗댄 이유는 그 정도로 내가 억울하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에 울분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죠. 자, 창창막막하여서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자,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현실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어떤 상황이야? 위아래로 되고요. 큰 도적도 성이 놀고 배기는 굶어 죽으니 동릉이 높은 건지 수양산이 낮은 건지. 자, 이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으로 확인해 주면 되겠죠? 뭐, 큰 도적이 오히려 잘 놀고, 백이 숙제 같은 충신이죠. 아까 우리가 그 백이와 숙제를 합쳐서 이제라고 불렀는데, 그지? 백이 플러스 숙제. 둘이 합쳐서 원래는 이제라고요. 둘 다 뭐의 전형? 충신의 전형이다. 그러니까 지조절개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오히려 큰 도적 같은 그러한 탐관오리들은 너무나 몸성이 잘 놀고 있고, 동릉이 높은 건지 아니면 그 백이숙제랑 같이 인용이죠. 수양산이랑. 우리 저번에 평시절 때도 봤었지. 수양산 그 알아보면 뭐 이제를 하나노라 할 때 원래 이게 한 세트야. 그래서 고사 인용, 백이숙제 고사 인용이죠. 근데 문제는 수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건가라고 얘기하는 건 오히려 잘 인정을 받아야 될 지조 절개가 있는 충신들이 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큰 도적이 몸 편히 잘 지내고 재산도 축적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지. 남하 30편에 의론이 너무 많기도 많구나. 남가의 지난 꿈. 남가 일몽의 요약이죠. 남가의 지난 꿈은 지난날의 헛된 꿈을 이제 이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가 일몽이 원래는 풀 네임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바탕에 봄 꿈이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뭐라고 줬어요? 일장
춘몽이라는 다른 단어를 쓸 수도 있지. 자, 이에 따른 자기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지조절개 지키며 살아왔는데 현실의 세태를 보니까 오히려 지조절개 있는 충신들이 제 값어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탐관오리나 큰 도적들이 몸성이 잘 지내고 있는 이런 현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이 싫고 믿구나. 자기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걸 확인해요. 직접 제시, 믿고 싫다. 자, 고급 성추를 꿈에가 만져보고, 자, 이거 갈고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에 따른 내용이 물론 임금 혹은 선왕에 대한 연근도 있지만, 자기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한자성어로는 뭐라 그래요? 그 여우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쪽을 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자기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각각 한자성어로 드러내기도 하는데, 뭐요? 수구, 조심,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자성어 가장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이것도 이거죠. 선산의 무덤, 이 고향이랑 같이 고국 성추, 선산이랑 같이 연결, 내 고향에 대한 그리운 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이야기는 이 선산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죠? 우리 조상 대대로의 이 묘를 모시는 그 장소를 우리가 선산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내가 고향도 그립다, 고국 송추도 그립다, 그리고 선산의 무덤이라고 하는 내 고향의 그 조상 혹은 부모님도 그립다. 자, 내가 그거를 끝난 후에 생각을 하니 구회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져 있구나. 자, 이게 관용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기의 시련 혹은 그러한 걱정, 시련에 따른 걱정과 근심을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게 아홉구비로 이 되어 있는 이 간장이 다 끊어질 정도로 매우 매우 괴롭다.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낼 때 가장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봐봐. 지조 있는 시나 얘를 가리키는 표현이 뭐였어? 백이숙제, 백이가 나죠. 여기 나와 있는 백이. 지조 있는 백이 숙제 같은 신하가 오히려 미움을 받는 상황에 대한 한탄. 한탄이니까 현실에 대한 무슨 인식? 비판적인 인식 있나요? 있는 걸로 해줘야 되죠. 그리고 두 가지, 2번은 뭐야? 1번은 요거. 현실에 대한 비판. 오히려 나쁜 도적놈 같은 놈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 2번은 수구처심이죠. 고향과 자기 부모 혹은 자기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선선에 대한 내용을 인용해서 체크할 수 있겠지. 수구처심. 자, 장애 의문이 백주에 흩어 장애 의문은 병을 일으키는 아주 기운이 나쁜 구름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세모로 표시. 그러니까 이게 백주가 백주 대낮을 가리키는 거지, 한낮. 자, 화원한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다. 자, 요거 같이 B를 이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랑 같이 연결하면 되겠죠. 유배지를 있는 자기를 살피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안타까움의 정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이제 더럽혀질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라는 거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게 바로 요건데 일단 세모로 표시한 게 이 사람이 뭐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니까 이거 잘 확인해 주면 되겠죠. 자, 귀역은 몰래 남아 해치는 물건이나 혹은 여기서는 비된 표현이에요. 음험한. 되게 성정 자체가 못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장애 의문이랑 같은 뜻이지. 남에게 계속 이 해코지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부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도깨비 두억 신이도 마찬가지 다 이제 인간에게 이제 위해를 끼치는 이제 귀신, 도깨비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 그러니까 싫도록 젖은 가에 배곡, 괄호 내 마음속에는 깨끗한 지조와 절개. 자, 무슨 일로 18위의 소굴이 들고. 자, 이거 안타까움의 정서죠. 이 100억이란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냐면 임에게 추후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이걸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지키고 있었었는데 할 때 100억이 나왔었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 지조 절개 깨끗하게 지키고 있던 것이 그 슈퍼리의 소굴이 된다라는 건 점점 더럽혀져가는 이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북풍이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 이게 뭐겠어요? 자기의 결백을 호소하고, 마찬가지로 다시 원래의 자기의 지조절개 지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기를 바라는 거지. 자, 결백, 자기의 억울함, 호소하는 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호소를 하고 싶은 거. 자, 하늘 같은 우리님이 전혀 아닌 살피시니 안타까움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망의 유무를 봤을 때 있는 걸로. 그죠? 송미인곡이랑 사미인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망의 정서가 전혀 없었었지만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일부 있는 걸로 확인해주고 EX 해주고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창각의 여유 있죠? 정과정? 정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서 임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돌아보시지 않은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들어있는 것까지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타실원가서 여기 이거 세모로 체크해주라고 했죠.
그지? 그래서 이에 따른 충정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피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어휘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하면서 아, 고사 인용이구나 정도로 잘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자, 1번이 좋으니까 이거 보자. 물론 독해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읽고서 현대어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면밀하게 해석 다시 한번 복기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외부 지문이랑 만약에 이제 크로스로 나온다면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꼭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공간의 이원화이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공간의 이원화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원적인 구성이 천상계와 지상계다. 그래서 대조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래서 여기 천상계에서 지상계 이렇게 연결해줄래? 그러니까 천상계는 이미 계신 곳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나 갈 수 없는 곳으로 보통 이렇게 묘사가 되죠. 그지? 내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자연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두견새가 돼서 울음소리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냥 구름이 된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봐봐, 이제 지상세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X해주고 만약에 천상계의 인물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지상계로 유배를 왔다. 사계로. 자, 그러면 이제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뭐다? 적강화소다. 적강화소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야? 삼위인국 내지는 속미인국에 나오는 개념이니까 아 이러한 이원적인 구성을 속미인국, 삼위인국이 영향을 받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거 각각의 공간의 의미 있지. 이거 공간의 의미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의미에 따른 공간의 리시적 기능이나 의미나 혹은 구성 요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 잘 확인해 주면 되고. 어쨌든 대기 숙제 이런 거는 다 아까 이야기한 충신의 전형이죠. 이런 맥락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줘라는 거. 또 초계, 각태부, 그리고 배기 얘들 다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지 이렇게. 맥락 굳이 설명 안 해도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알겠지. 어떻게 연결 지어야 되는지. 변신 모티프로 나와서 요거 잘 봐주면 되겠죠. 어디 있냐면은 요거 세 번째 점. 자, 화자는 두견새 넋이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하고 있으며 근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보통 이제 심상을 끼고 나온다고 했잖아. 근데 무슨 심상 끼고 나와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뭐 어떻게 해서 이 억울함을 호소해? 울어가지고. 그럼 얘 무슨 심상이야? 청각적 심상으로 나와야지. 청각적. 아무 말 안 해도 두견새가 나온다는 거지. 이 구름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뭐야? 가까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천상세계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 이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재회에 대한 소망이라고 봐도 맞는 걸로 가져야 되죠. 이제 그곳에 이미 계신데 나는 올라갈 수가 없으니 다음 생에 내가 구름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구름이 되어서 임을 만나고자 한다. 이렇게 정리해줘야 되겠지. 자, 이 앞에서 원망과 울분을 털어놓고자 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실에서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억울한 호소를 하고 있다. 창작 배경 좋아요 별표 반개해주고요. 무오사화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 보기글로 제시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그래서 조이가 무오사화에 연루되어서 간신히 죽음을 면하고 이제 순천에 유배가 됐다. 그래서 갑작스런 유배로 이제 떨어져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 그다음에 어디 보냐면은 자, 정철의 삼위인국, 성미인국, 자도사도 있어. 자도사 발표해줄래? 자도사가 작년 이제 기출로도 계속 이제 연달아 나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자도사가 내용도 내용인데 이 독해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 이제 한자어랑 고사 인용, 그리고 관용적인 표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자도사가 만약에 원문으로 나오면 이에 따른 공통점이나 혹은 독해 같은 거 물어봤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 기출 문제로 나왔었을 때도 자도사 독해가 안 돼가지고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임박해서 이제 명백하게 어,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내용 다 끝내고 연계지문 같이 공부할 때 아마 원문을 한번 보여주긴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독해 문제상 발생하지 않도록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내용이 뭐 전체 구성 한번 봐주면 되겠죠.